역시 이 룩의 키포인트는 임산부 배지. 지금 배가 볼록 나왔기 때문에 한마디로 임산부 분들이 좀 많이 보여. 대박이다. 이렇게 많아? 나도 붙여줘. 귀엽다 이거. 우리 집에 되면 돌아간다. 이렇게 레버를 잡으신다. 고정이 잘 되어 있으면 일단 이 부분이 불안하니까 축척을 아무리 조심히 넣어서 지금 윤희는 배가 나와서 지금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애기 엉덩이 받쳐주는 저도 안 돼요. 저도 한 번에 했는데 한 번에 구가 넓다 보니까 이게 세척하시기 되게 편한 장점이 있고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 하품했어? 지금 눈물이 나네? 짹짹이를 위한 아이템.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비교를 잘 해주시네. 여러분 베이비 페어에 갔다 왔어요. 이거는 구매한 것들이랑 사은품들이랑 지금 이렇게 올려놨는데 저희가 뭘 구매했는지 주차를 엄청 싸게 하고 편하게 갔다 왔거든요. 주차 팁이나 베이비 페어 팁 같은 것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 자, 첫 번째로 구매한 제품은 젖병이에요. 저희는 더블아트 젖병을 구매를 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젖병을 사는 게 저는 너무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남편한테 고르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단 젖병 소재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리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안전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플라스틱 유리 젖병이 또 두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완전 올 실리콘, 그래서 젖병이 말랑말랑한 재질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고민을 했고 둘 다 유리 소재가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딸이다 보니까 성조숙중이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아무리 플라스틱 소재가 요즘 잘 나왔다고는 하지만 교체 주기도 4~5개월 주기로 갈아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젖병 업체에서는 2달에 한 번을 교체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 메이저 그 업체는 아니었어. 이 유리젖병은 대신 좀 무거워요. 출산을 하고 나서 엄마가 손목이 되게 약해진다고 해요. 사실 아직 저는 그렇게 크게 체감을 하진 못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보호대를 해야 할 정도로 관절이 약해진다고 하는데 유리젖병은 그런 점에서 조금 힘들다. 수유를 할 때 일단 유리젖병으로 시작을 해보자 하고 유리로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더블아트에서 유리젖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실리콘 코팅이 된 게 있고 코팅이 안 된 게 있는데 실리콘 코팅이 안 된 거는 베이비 페어 할인가 기준으로 엄청 쌌어요. 뭐 하나에 한 10,000원 정도였던 거죠. 근데 그거는 좀 겉에 실리콘 코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깨졌을 시 파편들이 팍 퍼질 수 있고 또 이렇게 미끄럼이 잘 방지가 되지 않는 그런 소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화려한 일러스트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실리콘 코팅이 된 유리를 샀습니다. 자, 일단 소재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번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 개 다 같은 크기로 샀지 우리? 이게 신생아용 몇 개월까지 쓴다 그랬죠? 3개월. 자, 이렇게 생겨가지고 요거는 160ml? 160mm. 160ml이고 뒤에 눈금도 있고. 여기 이렇게 눈금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불투명 소재가 돼 있는 이유가 이게 실리콘이고 이 내부는 다 그거예요. 유리예요. 근데 이 160ml짜리를 한 3개월 동안 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40ml짜리를 그 이후에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젖병을 아기들이 가린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닥터 브라운? 닥터 브라운 젖병은 배앓이 방지가 돼가지고 일부러 그거를 쓰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젖병이 짹짹이가 이걸 잘 먹어줄지 않을지 잘 몰라요. 3개만 구입을 했고 만약에 이걸로 계속 잘 먹는다 하면은 이제 240ml짜리로 추가로 구매를 하겠죠.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지금 모윰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젖병 브랜드가. 생긴 건 진짜 비슷하고 다 비슷한데 모윰보다 여기가 더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데 가격은 더 저렴하더라고요. 베이비페어 가격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서 샀고 또 제 머리를 아프게 했던 게 이 꼭지스가 또 뭐 개월수별로 달라요. 그래가지고 어제 저희 시부모님 말씀으로는 꼭지스 하나로 계속 애를 키웠다고 하셨는데 요즘은 뭐 마케팅인지 상술인지 모르겠지만 개월수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더라고요. 6개로 쪼개져 있어. 요 옆에 크기도 있어. 이렇게 개월수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너무 머리가 아파서 남편 보고 결정을 해달라 그래서 이거는 신생아용 딱 한 달 쓰는 용인데 2개를 샀어요. 이거를 쓰고 그 다음에 얘는 3개월 전까지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써보고 여기다가 써보고 만약에 뭐 잘 맞는다 하면 이제 계속 개월수를 늘려가면서 추가로 구매를 해야겠죠?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는 이유가 아기가 빠는 힘에 따라 분유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6단계로 구분을 해놔서 그 바늘 구멍이냐 조금 넓냐 약간 이런 차이로 이렇게 쪼개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구나. 제가 알기로는 이 더블아트가 유명한 이유가 엄마의 꼭지스랑 정말 비슷하게 만든 꼭지스라고 해가지고 아기들이 직수를 하다가 이 젖병으로 그 수유를 해도 크게 거부반응이 없다라는 걸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는 모유수유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가능하다면, 컨디션이 된다면 이런 걸로 구매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유수유는 저는 할 수 있는 한 해보고 싶기는 한데 남편이 그냥 한 달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그 분유를 같이 먹여야 조금 더 수월하게 육아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지고 아직 모유수유 기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5만 원 이상 구매가가 나왔기 때문에 사은품으로 이거를 받았어요. 이거는 치발기. 두 번째로는 필수품 브라운 체온계입니다. 아기 있는 집에는 무조건 하나씩 구매하시는 그 제품이잖아요.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했다 이거입니다. 베이비페어에서 체온계를 구매한 이유는 원래 브라운 체온계를 구매하려고는 했었어요. 맘카페에서 핫딜이 떠요. 근데 거기는 기존 모델이 한 59,000원 정도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최신형 모델은 아니었고 사실 저는 그냥 최신형이 아니어도 온도만 잴 수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핫딜에서 구매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어제 브라운 체온계 부스를 가봤는데 얘가 87,000원. 87,000원이었어요. 근데 가격으로 보자면 사실 인터넷으로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죠. 더 저렴하게. 근데 베이비페어의 장점은 사은품들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렌즈 필터가 2개를 같이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이게 하나에 5,000원이에요. 2개를 받았고 그리고 이 브라운 체온계 케이스 있죠. 이거는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같이 보관할 수 있게끔 이 케이스랑 요 5,000원짜리 렌즈 필터 2개를 같이 준다. 얘는 인터넷 정가가 남편이 그 미리 엑셀에 정리해놨던 걸 보면은 97,000원이에요. 2,000원? 7,00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 9만원대 제품인데 페어에서 87,000원에 판매를 했고 심지어 이런 사은품들을 같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래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모델이랑 이 신형 모델의 차이점은 뭐냐면 야간 모드거든요. 뭐 아기가 아플 때 보통 열을 재려고 이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아기가 아플 때 이렇게 간신히 재워가지고 눕혀놨는데 그때 이제 그 온도를 재야 되죠. 근데 귀를 이렇게 딱 했는데 삐빅 이 소리가 기존 모델은 난대요. 라이트 기능이 없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어두울 때 잘 때 귓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핸드폰으로 불빛을 이렇게 하다가 뭐 아기가 깨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저는 아기가 막 민감하게 키우고 싶진 않아가지고 그 정도 소음은 좀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기존 모델을 사고 싶었으나 뭐 남편의 생각은 좀 달라가지고 기기는 최신형이다 해서 이거를 최신형으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하면 좋은 게 이런 사은품들 구성이 아주 좋다는 거. 그래서 진짜 사려고 하는 것들은 베이비페어 가시기 전에 미리 다 리스트업을 해두시고 그 부스를 쏙쏙쏙쏙 찾아가셔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무엇이냐? 아기 똥을 닦는 아기 똥을 닦아주는 그런 수전이라고 해야 되나? 화장실에서 세면대 틀면은 물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근데 아기 기저귀 갈아주고 뭐 응가를 닦아주고 소변을 닦아줄 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은 닦이기가 좀 뭐랄까 더 수고스러운데 이 제품은 연결을 하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니까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를 엉덩이에 갖다 대면은 이렇게 떼껴주기가 너무 편하게끔 엄마 아빠의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제품인 거죠. 베베시아 제품을 구매를 했고 이렇게 이거를 기존에 어디다가 연결을 어느 구조로 하는 거지? 여기다 끼는 거야. 여기다 끼고 이렇게 여기 돌아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각도를 각도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을 하고 응가 닦을 때는 위로 하고 아기 엉덩이를 가까이 대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닦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돌리면 약간 수압의 세밀한 그래? 컨트롤까지 가능했다. 그랬어? 그래서 후 나오는 거 슉 쏘는 거 있고 막 이렇게 바꿀 수가 있더라고. 몰랐는데 필터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구축 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샤워기나 이런 그 세면대에 다 그 필터를 장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품에도 필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교체를 해서 쓰는 건데 1년 6개월만큼의 리필분을 사은품으로 받아왔어요. 이것도 따로 구매를 해야 하는 건데 여기 베이비페어에서만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리필까지 받을 수 있었다. 입장권이 10,000원이에요. 사전 등록을 하면은 이 10,000원의 입장권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그 바코드를 받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모바일 바코드를 찍으면 입장권이 나와요. 그렇게 저희는 각각 가입을 따로 코베에 가입을 해가지고 20,000원 정도를 현금을 아껴서 그 베이비페어를 무료로 다녀왔습니다. 뭐 이렇게 사전 등록이 아니더라도 거기 가면은 새로 뭐 키디피아라고 하는 새로운 어플을 가입을 하면은 뭐 무료 입장권을 또 나눠준다 광고를 하는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결론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무턱대고 현금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음식을 중간에 먹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물 페트병을 하나 가져갔고 그 안에 카페테리아처럼 뭔가 카페가 있기는 한데 거기서 판매하는 음식들이 막 샌드위치랑 몇 개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도 샌드위치랑 라떼를 같이 마시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당이 너무 떨어진단 말이죠. 저희 임산부들은 돌아서면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주전부리를 싸간 거를 같이 해서 먹었더니 다시 또 움직일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냄새가 적은 그런 음식들 꼭 챙겨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차는 일단 코엑스에서 주차를 하면은 1시간당 한 6,000원 정도예요. 근데 저희가 5시간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주차비만 30,000원인 거죠. 가가지고 뭐를 얼마나 저렴하게 인터넷보다 살진 모르겠지만 그 30,000원이라는 금액이 아깝기는 하잖아요. 현대백화점에 주차를 하면은 만약에 50,000원 이상 쓰면 1시간 무료, 100,000원 이상 구매를 하면은 뭐 2시간 무료라고 해요. 뭐 주차비는 주차비대로 되고 또 백화점에서 돈은 돈대로 쓰고 그러면은 사실 베이비페어 가느니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게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얼마 전부터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앱을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두의 주차장 광고는 아닌데 코엑스 근처에 모두의 주차장으로 어떤 주차장이 있는지를 봤죠. 휴일권이 5,900원에 하루 종일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차권을. 그래서 5,900원에 휴일권을 구매를 했습니다. 천천히 느긋하게 저의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좀 쉬면서 보고 올 수 있었어요. 만약에 주차가 막 시간당 6,000원인데 막 이렇게 카운트가 계속 된다 생각하면은
막 3시간 안에 빨리 끊고 나가고 싶고 뭔가 심리적으로 그랬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가다가 쉬고 하고 이렇게 좀 느긋하게 컨디션에 따라서 다니다 보니까 좀 더 오랫동안 많은 제품들을 접해볼 수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비페어 갔다 와서 너무너무 만족을 했던 거는 유모차랑 그 아기띠 같은 경우는 실제 착용감과 실제 이 주행감? 카시트도 있다. 이런 것들이 카시트도 그렇고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제품들이잖아요. 카시트, 아기띠, 유모차.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인터넷에 후기만 보고서는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베이비하우스를 갔다 오긴 했는데 거기에는 너무 이렇게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막 유모차를 제대로 끌어보기도 좀 애매했고 뭐 그렇게 설명을 베이비페어처럼 자세하게 해주시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감을 잘 못 잡고 있다가 베이비페어 가가지고 이번에 관심 있던 유모차들을 한번 끌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의 마음을 굳히게 된 거죠. 원래는 그 오이스터3라는 제품을 절충형 유모차를 구매해야지 라고 어느 정도 그 선상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오이스터3도 밀어보고 실버크로스 듀운 제품을 되게 많이들 사용하시더라고요. 제가 스타필드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게 왜 그렇게 많이들 사용하시지? 라고 궁금해서 남편이랑 저 실버크로스 한번 가보자 해서 그 부스에 가서 설명도 듣고 한번 밀어봤어요. 근데 정말 압도적으로 오이스터3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물론 이건 되게 주관적인 영역인데 뭐랄까 주행감? 안정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디자인도 있고 뭐도 있고 색상도 있고 되게 다양한 그 구매 결정 요소들이 있죠. 저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이스터3보다 실버크로스2이 훨씬 압도적으로 좋았어요. 가격은 조금 더 비싸긴 했지만 유모차를 이렇게 끌잖아요. 손잡이를 잡고 이렇게 끄는데 다른 제품들은 푹 이렇게 하면은 손잡이를 툭 누르면은 제품들이 이렇게 휙 넘어가요. 그러니까 애기가 휙 넘어가는 거죠. 근데 실버크로스2는 여기에 서스펜션이 있어가지고 쿵 눌러도 충격을 이렇게 분산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넘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 그리고 이제 손잡이에다가 무거운 가방 같은 거를 맸었을 때 그게 이제 그 가방을 팍 당기거나 하면 또 앞바퀴가 들리거나 할 수도 있는데 잡아주는 거. 항상 제가 뭐 배낭 매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항상 배낭만 매진 않을 거고 이렇게 어깨에 매는 거를 맸을 때 이거를 유모차를 끌다 보면 당연히 어깨보다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매고 싶을 텐데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이왕이면 조금 더 그 안정성이 있는 실버크로스 제품이 더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띠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갖고 싶은 아기띠가 있었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아기띠를 남자친구가 생기기도 전부터 결혼 반지를 정해놨었고 결혼식을 하기도 전부터 아기띠를 정해놨었어요. 근데 어제 아기띠 브랜드들에서 설명을 좀 들어보니까 아기가 신생아일 때 그 고관절 잡아주는 거나 목 잡아주는 거나 허리 잡아주는 게 아직은 뼈가 말랑말랑할 때여가지고 그때가 되게 조심조심해서 아기를 안아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제품은 그런 게 전혀 고려되지는 않는 제품이거든요. 그냥 정말 예뻐요. 예뻐서 네, 역시나 어제 설명을 이것저것 들어보니까 되게 그 아기의 신체에 맞춰서 그 구조를 잘 고려한 아기띠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를 좀 배운 것 같아요. 그 아기띠 브랜드가 유명한 게 2개가 있었는데 둘 다 한번 가서 실제로 착용도 해보고 설명도 들어봤죠. 근데 되게 웃겼던 게 남편한테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이게 아기띠를 항상 2인조로 매진 않잖아요. 근데 아기를 이렇게 하고 이제 혼자 한번 여기를 버클을 잠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서 도저히 버클을 잠글 수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하나의 브랜드는 유명한 곳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원래 아기띠가 이런 건가? 원래 이렇게 좀 유연해하나? 부모가?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다른 브랜드를 가보니까 이거를 완벽하게 보완을 해줘가지고 약간 자석 느낌으로 촥 이렇게 감기게끔 그리고 버클을 채워도 등이 아니라 목덜미에서 채울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된 제품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 포고넬 제품이었어요. 근데 이 포고넬 제품을 어제 그 4in1 제품을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구매를 하지 않은 이유는 인터넷 최저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한 몇천 원 정도 차이가 났고 사은품들이 뭐 제가 그렇게 뭐 갖고 싶은 제품들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일단 뭐 1순위로 정해두고 그리고 나서 한번 다른 아기띠들도 이것저것 본 다음에 그래도 이게 더 좋다 하면은 그때 가서 이걸 구매를 하자 라는 식으로 정리가 돼서 나왔어요. 베이비 페어에 갔다 온 후기는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꼭 한 번쯤 출산 전에 가보시라. 그리고 만삭일 때 가면 너무 힘드니까 사실 중기에 가도 저는 막 가다가 쉬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만삭일 때 가면 너무 힘드니까 중기일 때 어디 근처에서 베이비 페어가 열리나 한번 보시고 그때 꼭 한번 가서 이게 진짜 구매를 하지 않아도 공부가 되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간을 내서 아내와 남편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천드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자, 우리 모두 순산하자고요. 좋아, 순산 좋아요.